한량이 죽은 후는 여러분도 생소할 거예요. 맞아요. 솔직히 제갈량 사후를 상세히 다룬 콘텐츠는 찾기 힘들죠. 하지만 오늘 그 콘텐츠를 이 영상으로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도은호 씨, 제갈량이 죽고 나서 삼국의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님이 하면 안 되나요? 저 말 많이 했는데. 제가 할까요, 도은호 씨? 아니요, 제가 할게요. 온도 차이 실합니까? 있네요. 아무튼 제갈량 사후 의외로 촉하는 정치적으로 혼란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제갈량의 후계자로서 장환 비라인이 공고했고 동윤 또한 내정을 건실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러나 위와 오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기였습니다. 굉장히 의외네요. 제갈량의 빈자리를 채우기 쉽지 않았을 텐데. 아무래도 제갈량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발굴한 것이겠죠. 맞아요. 그리고 비의 후계자였던 진지가 죽고 5년도 안 돼서 촉하는 멸망하게 됩니다. 도은호 씨, 이걸 이렇게 미리 말해도 되나요? 어차피 여기까지 시청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삼국지 아는 사람들이고 촉 멸망하는 건 정도 알겠죠. 뭐 반박하고 싶은데 납득은 가네요. 그러게. 아무튼 위와 오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기였어요. 위나라는 조회가 사치와 향락을 부립니다. 궁전 짓기에 빠져들고 궁녀들이 3만 명에 달했다는 소리 있네요. 3만? 3만? 네, 3만 명. 정말 말도 안 되는 궁녀들을 만들어낸 거죠. 거의 수집? 이런 거에 가까울 정도로. 어찌 보면 궁전을 지을 이유가 궁녀들이 그 거주할 숙소가 없어가지고 만든 게 아닐 정도로. 에이, 그건 진짜 좀 그렇다. 아니, 그냥 사치 좀 부리고 싶었다가 스케일이 커진 거겠지. 두 사람 말 모두 일리가 있네요. 근데 사실 중국에서 기록한 사람의 수는 사실 그렇게 믿을 게 못 되기도 해요. 맞아요. 특히 군사해설을 기록한 데에서 그 점이 두드러져요. 일례로 국방TV라는 곳에서 뒤집히는 삼국지를 진행하셨던 임용환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중국에서 기록한 수는 이성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래도 먼 훗날 수양제 때 기록된 병사의 수는 진짜 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미친 거지. 113만 대 군을 꼬라박았으니. 아니, 삼국지 얘기하다가 수나라가 왜 나와? 자, 그러면 삼국지 얘기로 돌아가서 위나라는 조회가 저러다 결국 36세의 나이로 죽어요. 굉장히 요절했죠. 근데 후계자와 그 후견인을 정하는 과정이 와 진짜 미쳤다고 할 수 있죠. 맞아요. 아니 힘이 없는 황제의 팔을 강제로 신하가 움직이게 해서 조서를 써 사마이를 불러들이죠. 이후 조이의 후계자 조방은 또 다른 후견인 조상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다가 사마이의 고평릉 사변으로 사마씨에게 권력을 내주게 됩니다. 어쩌면 조예는 이미 알고 있었지 않을까요? 사마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인물이었을지를. 오바 노노. 아 진짜. 에이, 도은호 씨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래요? 아무튼 오나라로 넘어가 봅시다. 오나라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송건이 노망이 들었죠. 맞아요. 뭐 사실 비극에서 초래된 비극이긴 해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권에게는 정말 완벽한 후계자가 있었어요. 바로 손등이라는 자신의 장남이었습니다. 유능하지, 온화하지, 외모 잘생겼지. 손권의 총애를 듬뿍 받았죠. 근데 죽어요. 그리고 아마 셋째 아들 손아를 태자로 삼는데 여기서 송건이 넷째 아들 손패를 총애하는 기행을 벌이죠. 원래 태자한테 그니까 자기 후계자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정상인데 말이죠. 그래서 기행이죠. 그리고 손패를 따르는 무리들은 공주 손노반을 위시하여 손아파를 모략으로 맹렬히 공략합니다. 맞아요. 실제로 이때를 선화와 선패를 따르는 무리로 나뉘어서 궁이 두 개로 나뉘었다고 이궁의 변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죽임을 당해서 변이죠. 이때 손등의 절친한 친구였던 태자사후 중 제갈각을 제외하고 모두 죽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그리고 웃기는 게 정작 송건은 손패를 후계자로 삼지도 않았어요. 아니, 손패의 모략임이 밝혀지자 손패를 꾸짖는데 또 웃긴 게 손아를 총애하지도 않아요. 아니, 실제로 총애한 자식은 이번에 후궁 반씨의 소생 막내 아들 솔량이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굳이 손아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잘못한 게 없어요, 손아는. 그냥 그니까 손권이 노망났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오나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때만큼은 손권, 이 쥐새끼야! 라고 통탄을 금치 못하십니다. 아, 인정. 손년 쥐새끼. 아, 손재리. 결국 총에 있던 손패에게도 사약을 내리고 손아를 패퇴자시킨 뒤 솔량을 황제로 올리죠. 그리고 솔량은 결국 외적들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폐위당한 후 반란에 연루되어 죽게 됩니다. 아니, 그래도 황제였는데 죽인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와, 빙봉. 루빙뽕이다, 진짜. 아무튼, 네. 총나라도 멀쩡해서 다행이네요. 하지만 제일 먼저 멸망하죠. 아니 이걸 또 스포하네.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까지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내용 대충 알고 있을 거다. 오케이. 자, 이제 제갈량 사후 어떤 전쟁들이 일어났는지, 삼국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도 알아보자고요. 이제 제갈량이 아니야, 죽은 뒤 어떤 전쟁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삼국의 종언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해봅시다. 길고 길었어요. 끝나고 다들 뒷풀이 하라고. 이 시국이요? 근데 뭐 오인 이야긴 하네. 아니, 그래도 조심해야죠. 시국이니만큼 우리 줌으로 짠 하는 거 어떨까요? 내 친구가 그거 20학번 감성이라고 놀리던데. 와, 늙은 티 내지 맙시다. 치는? 두 늙은이의 싸움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게요. 나이도 많은 사람들이 진짜 1분이 보일다고 싸우네. 그치만 도우너는 노잼.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노잼. 자, 우선 낙국대전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축의 건재함을 보여준 전투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조상 그 머저리가 미쳤다고 총을 공격한지 그 이유를 1도 모르겠을 정도죠. 인정. 아니, 총나라는 막말로 절벽에서 위나라 편하게 공격하면 뚫리려야 뚫릴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그 대비를 한 건지 위나라 입장에서는 사마이를 제외한 명장들이 모두 모였지만 곽해를 포함한 머리가 달려있는 사람들은 이거 알고 있었어요. 촉한을 뚫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위구는 아무것도 못하고 발만 둥둥거리고 있다가 초계 대장군 비의 지휘군이 도착했고 그대로 게임 오버. 오버. 이 이후로 위나라는 20년 동안 강유의 북벌을 그대로 쳐맞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죠. 촉한이 멸망한 전투들을 제외하고는 공격 자체를 못할 정도로 그 피해가 컸습니다. 심지어 낙국대전 이후로 요동에서 고구려에서 동천을 완파한 광구검이 민심을 달래기 위해 영웅이 되죠. 그리고 그 광구검은 먼 훗날 무능과 함께 위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와, 진짜 댕막장이다. 그리고 조상이 황제와 사냥을 나가러 허도를 비운 틈을 타 사마이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를 고평령 사변이라고 말하고 결국 사마씨가 위의 권력을 차지하죠. 이거 조조가 한나라 때 했던 그대로 사마이가 한 것 같은데. 조조가 황제에게 했던 걸 그대로 그 후손들이 당하게 되는 셈이긴 하네요. 그 원인은 다를지라도.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니까 역사 공부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인정 또 인정합니다. 이제 오나라 방면으로 넘어갈게요. 사마이가 죽고 장남 사마사가 권력을 승계할 때 마침 5회 군권 1인자 또한 바뀌는데 제갈량의 형, 제갈근의 장남, 제갈각입니다. 다 제갈 해가지고 헷갈리지 마세요. 둘 다 새내기 최고의 권력자죠. 우리처럼 새내기. 는 이제 우리 헌내기야. 학교 한번 제대로 못 가보고 2학번인데 아이고 너무 슬픈데요. 현타 옵니다. 눈물 나네. 이건 다 연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리고 제갈각이 먼저 사마사에게 선빵을 날리는데 이게 동흥제의 재건입니다. 동흥제는 오나라에 있던 전략적 요충지였는데 이곳을 재건한다는 건 위나라를 공격하겠다는 의도와 다름이 없죠. 사마사는 이러한 제갈각의 도발에 응해 오를 침공합니다. 아니 사마의 큰 아들내미인데 왜 이렇게 멍청한 것 같죠? 뻔한 도발에 이렇게 쉽게 걸려든다고요?
왜냐하면 사마사는 걸려들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정치적으로 둘 다 권력을 직접적인 공격 없이 승계받은 입장이었던지라 전공이 절실히 필요했죠. 결국 둘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겠네요. 정치가 전쟁에 관여하는 사례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오나라의 장군 정봉 주의의 활약과 제갈각의 적절한 서포트로 위군 수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는 제갈량의 북벌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큰 성과였죠. 그러나 제갈각은 몇 년 안 돼서 죽습니다. 네? 왜죠? 너무 교만해져서 오나라의 선배들이 그토록 꼬라박았던 합비를 20만 군사를 일으켜 공격했는데 3천만이 있던 합비 신성을 몇 개월 함락시키지도 못하다가 결국 광구검의 지원군에 패배합니다. 이 한 번의 패배는 제갈각에게 겪어보지 못했던 굴욕을 안겨주었고 본국에서 재정비 후 다시 출격하라고까지 하죠. 결국에 등용과 손준이 제갈각을 연회에 초대해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분명 손준과 동유는 제갈각이 처음 권력을 잡았을 때 그 든든한 동료였는데 권력이 제갈각을 변하게 했는지 그들도 등을 돌리게 만들었네요. 정말 아쉬운 일이죠. 이후 오나라는 육강의 대독이 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전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손준 또한 권력의 맛을 보고 타락하고 마음의 병을 얻어 죽게 됩니다. 권력이라는 게 진짜 무서워요. 사람을 훅 가게 하거든. 그니까요. 자, 이제 다시 촉으로 넘어가서 강우의 북벌에 대해 한번 말해볼까요? 근데 강의 북부는 정말 그 횟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간략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저희가 너무 힘들기도 하고. 도은아 씨, 초심 잃었어요? 대충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건 아니고 좀 핵심만 설명하겠다 이거지. 강유가 군권을 잡게 된 이후 북벌을 단행하게 됩니다. 우선 강유는 제갈량, 장환, 비위와 다르게 철저히 군권만 장악하고 내정은 진지가 총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의 권력 구조가 이원화된 거죠. 둘의 스탠스는 쉽게 말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뭐 알아서 하세요 라는 최훈 작가의 삼국 전투기의 대사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강유는 조수에서 옹주자사 왕경의 군사 수만 명을 참살하는데 이것은 제갈각의 동지의 성과와 비견될 만합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북벌에서 진선의 장군 호재와의 커뮤니케이션 미스로 제대로 된 군사작전을 펼치지 못하고 등이에게 대파당하죠. 기록에 따르면 병사들이 즉 흩어지고 떠돌게 된다고 하고 죽은 자가 매우 많았고 부장들도 20명 정도가 죽었다고 하니 얼마나 큰 대패인지 짐작도 가지가 않아요. 그쵸, 그쵸. 게다가 제갈량과의 북벌과 가장 큰 차이점을 말하자면 앞서 말했듯 강유는 정치가가 아닌지라 그저 군사적 일만을 담당했고요. 결국 내정의 악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초계 정치 세력은 진지 사후 강유를 견제하는 스탠스를 취했고 강유는 더더욱 정치와는 소통을 끊은 채 한중에서 군사적인 활동에 몰두하게 되죠. 그러나 환관 황후에 의해 정치가 몹시 혼란해졌고 등해와 종해가 쳐들어왔음에도 황후의 무당이 안전하댔으니 안전할 거임 이라는 말에 유서는 제대로 된 군사적 활동을 취하지도 못합니다. 물론 강유는 그런 상황에서도 검각에서 종해의 본군을 완벽하게 틀어막고 있었으나 등해가 은평을 넘는다라는 도박을 실행했죠. 이건 강유의 계산 밖이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촉간의 삼지를 넘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평가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등이와 그의 군사들은 초인적인 기지를 발휘해 결국 그것을 해내고 면죽의 제갈참을 격파했습니다. 이후 성도로 진군하죠. 제갈참이 죽을 때 안으로는 황후를 밖으로는 강유를 제어하지 못했으며 라고 하는 것을 보아 강유 또한 초계대의 멸망에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과도한 북벌로 국정을 쇠하게 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거든요. 오죽했으면 정치권 인사들이 황후보다 강유를 더 견제했을까요? 그런데 성도에는 충분한 군사가 있지 않았나요? 그래도 한나라의 수도인데. 맞아요. 근데 왜 축이 멸망한 거죠? 유선이 유선이 등에게 싸우지도 않고 항복을 했거든요. 맞아요. 또 엔진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강희도 유선을 따라 항복했고
이후 촉감을 제거하려다 발각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도우너 씨가 내 렌즈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유, 안타깝고 안타깝네요. 도우너 씨도 불쌍하고, 도우너 씨 팀인 저희도 불쌍하고, 강유도 불쌍하네요. 유선이 제대로 된 적응만 했었다면. 와, 좋았다. 그니까요. 아, 근데 오나라는 어떻게 멸망했나요? 소녀가 죽고 황제가 된 이는 페테자 소나의 아들 소노였습니다. 소노는 3개월간 성군의 면모를 보이다가 갑자기 엄청난 폭군으로 변하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네요. 그냥 사람이 갑자기 미쳤다고 하는 수밖에. 이후 위나라 또한 사마소의 아들 사마염에게 조비가 헌제에게 요구했던 선양의 형식으로 멸망합니다. 국호는 진이었죠. 진나라는 독발 수기에게 나는 제압한 뒤 이주와 형주, 양주 방면으로 오나라를 침공하고 오나라는 멸망 직전에도 병사들이 탈살할 정도로 오합지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명장 육학은 이미 몇 년 전에 죽었고 또 오나라 또한 진의 파사 공세를 버티지 못하고 멸망합니다. 총나라는 강유라도 있었지. 여기 뭐 육황도 죽고, 황제는 또라이고. 삼국지의 마지막이 처음과는 달리 정말 허무하네요. 멸망한 이유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지도자가 정상이면 적어도 멸망은 안 했겠죠. 무능하거나 미쳤거나 이런 지도자들의 말로는 결코 좋지 못하겠죠. 그쵸? 저희의 삼국지 이야기는 이대로 끝이 납니다. 어떻게 잘 준비해보겠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만족스러우셨나요? 부족함이 느껴져서 저는 좀 부끄럽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실제로 이 대본을 작성한 시간은 새벽 4시 8분이었다고요. 네. 부족한 점이 정말 많았지만 재미있게 듣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